안녕하세요. 예, 저는 메가파인에서 전산회계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수 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회계 능력 배양이랑 또 그 자격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제 수업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자격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시험인 전산 세무 1급이나 2급도 동일합니다. 자, 60점이 아니고 70점이니까 저희가 좀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리고 문제 형식을 보시면 이론 시험이 30점이고요. 실무 시험이 70점입니다. 자, 이론 시험은 회계와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라는 이론에 대해서 15문제가 나오고요. 이게 배점이 한 문제당 2점이니까 총 이론 시험에서는 30점의 배점이 나오고요. 실무 시험은 우리가 컴퓨터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K랩이라는 어떤 한국 세무사에서 만든 어떤 시험용 컴퓨터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다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입력함으로써 그 기입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실무 시험은 70점 배점을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게 아직 시험장에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실무 시험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컴퓨터를 잘해야 되나? 어떤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IT 시험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수하게 회계에 집중된 우리 시험이고요. 이거는 단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을 입력한다는 것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분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이론 수업 때 이론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지만 이 실무 시험에서 70점 배점이라는 점수도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 기간은 한국세무사회고요. 여기 주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시험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최근 시험 시간을 한번 보면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은 이렇게 이 시간에 배당이 1시간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시험 종목에 대해서 평가 범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라고 해서 총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위치한 건 이 전산 회계 1급이고요. 전산회계 2급은 보통 학생들이 잘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내가 회계를 잘 몰라도 전산회계 1급부터 많이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전산회계 2급을 듣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 회계를 접한다고 가정을 하고 회계에 대해서 기초부터 천천히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내가 회계 관련된 과를 나왔거나 전산회계 2급을 합격했다거나 내가 회계를 좀 안다고 해도 제가 또 초반에 기초적인 내용을 할 거지만 또 빠르게 진도를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분계를 좀 아시는 분들도 초반을 스킵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초반부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시험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시험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산회계 1급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문제가 30점 배점이고 실무 문제가 70점 배점인데요. 거기서 재무회계 관련된 문제가 8문제, 그리고 원가회계 관련된 문제가 4문제, 그리고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가 총 3문제 돼갖고 이렇게 총 15문제.
2점씩 배점해서 30점 이렇게 나오고요. 실무 문제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전산회계 2급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이 그 다음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자, 이렇게 순서가 나뉘는데 그럼 왜 어려워질까요? 과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내용이 없었고 순수하게 회계 내용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치르려고 하는 전산회계 1급은 부가가치세라는 세법 과목이 하나 추가로 들어왔죠. 전산회계 2급에 비해서. 자,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어렵다는 우리가 다음에 도전해야 될 전산세무 2급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기 원천제세라고 해서 소득세 관련된 내용이 저희에 비해서 좀 더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전산세무 1급으로 가시면 안 보던 게 보이죠? 여기 법인세법이라고 해서 이게 또 추가되네요. 그래서 전산세무는 법인세법이 추가되는 것이고 전산세무 2급은 소득세 관련된 게 좀 추가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산회계 1급은 법인세와 소득세 쪽은 없고 기본적인 회계와 원가 그리고 부가세 관련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범위가 어떤 것이고 다음에 어떤 진로를 잡을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시험에 다른 급수까지도 한번 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이거는 전산세무회계의 최근 합격률을 통계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제일 마지막 시험이 6월 달에 시험 봤었던 90회였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때는 전산회계 1급, 저희 여기죠? 예. 65%.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볼까요? 24%, 21%, 26%. 너무 우울하죠. 이때는 합격률이 되게 낮네요. 그리고 85회부터 그 아래로 보면 대부분이 평균 내면은 4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최근 10번의 시험을 봤을 때 보통 이 세무사회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합격률을 한 40% 정도로 보고서 출제하는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몇 번의 문제를 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로 주저앉으니까 너무 합격률이 낮으니까 90회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쉽게 내서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출제위원들은 40%의 합격률을 전산회계 1급은 40%의 합격률을 생각하고 출제에 임한다고 봐요. 그러다가 가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40%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마지막까지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공부를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0%의 합격률이면 자격률 시험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히 먹으시고 제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중요하다는 것, 암기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시험 합격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화이팅 하고요. 자, 그러면 제 이 본 강의의 특징과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우리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범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어요. 자, 본 강의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중요한 것을 쉽게
공부해서 빨리, 누구보다 빨리, 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 강의에 설계한 목표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말만 써놨죠. 자, 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겨도 안 되고요. 에너지를 빼앗겨도 안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 항상 공부는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볍게 다뤄줘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책 머릿말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쭉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책에서도 책은 이제 많은 시험 범위 전 범위를 담아야 하고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책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지 못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는 건 사치이고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집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당연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공부할 건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게요. 회계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용어도 어렵고 생소하고 공부 안 해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쉬운 예와 그 또 생활 용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일단은 처음 공부할 때는 그 용어부터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걸 쉬운 용어들로 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최대한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가 쉽게 공부해야죠. 굳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쉽게 공부를 해서 빨리.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할 것도 많고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만 딱 들으시고 복습 좀만 하시고 기출문제 푸신 다음에 합격할 수 있게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붙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붙어서 뭐 전산세무를 다시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뭐 실무적인 것을 더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뭐 빨리 취업 준비를 더 하시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끝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빨리 끝낸다고 해서 공부를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을 쉽게 가르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붙을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말은 항상 들어도 설레이는 것 같아요. 자, 합격. 저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봐서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합격이란 말은 항상 들어도 기쁜 말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목표를 말씀드렸고요.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그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려운 용어는 가라라고 제가 도발적으로 좀 썼는데요. 제가 그 회계 강의도 많이 하고 회계 책도 많이 보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기도 하고 뭐 또 학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는데요. 보면은 회계라는 게 굉장히 회계 책을 예로 들어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 안 쓰는 용어, 시대에 뒤처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책에만 남아있는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것들이 많아서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가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고 또 어렵지 않은 그런 생활 용어들로 설명을 많이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험에 나오거나 꼭 필요한 용어들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은 당연히 다 짚고 넘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 내가 시험에 불합격한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꼭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못해서이다. 자, 이 말을 보시면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꼭 풀어야 하는 문제를 시간을 집중하자. 자,
선택과 집중.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상한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고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배제하고 또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출제도 잘 안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배제하고 꼭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저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시험에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꼭 가져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요. 기출문제만이 또 출제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항상 어떤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꼭 이 시험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 시험의 과목에 대한 공부가 안 했더라도 한번 제일 먼저 최신 기출문제를 한번 열어봐서 어떤가라는 느낌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본 수업에서 그 예제로 사용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 문제는 다 100% 최신 기출 문제만을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요. 뭐 기출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서 다뤄지지도 않는 구석진 내용이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 뭐 옛날 구닥다리 내용 이런 것들은 전 철저하게 다 배제를 하고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저희는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에도 호언장담했듯이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분계를 이미지로 기억하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제가 반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형자산의 매각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분계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제가 어떤 학생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들으면 알 것 같고 이해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흐리멍텅해지고 또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아리까리해서 결국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저희 시험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어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회계나 분계라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취지에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분계들을 여러분들이 사진 찍듯이 이미지로 기억을 해서 착착착착 문제가 나오면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분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그 패턴을 아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회계를 보다 보면 회계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정의,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제가 고리타분하게 뭐 정의가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무조건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어떤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어려운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 소개를 할 텐데요. 그런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들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유사한 점이 그 두 개가 A가 있고 B라는 개념,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유사하고 어떤 게 반대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 각각의 개념들이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회계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이것을
이런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부 방법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이게 계속 녹아 있을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던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자, 강의 계획. 첫 시간이니까 저희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론 수업이 30점 배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기 수업이 70점 배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100점 만점인데 7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랬을 때 저의 강의 계획은 이게 지금 배점이거든요. 재무에게는 8문제가 한 문제당 2점씩이니까 총 배점이 16점이 배정이 되고요. 원가에게는 8점이 배정이 되려면 문제는 4문제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6점 배점이 배정되려면 몇 문제일까요? 한 문제당 2점이니까 3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론 수업은 재무회계 8문제, 원가회계 4문제, 부가세 3문제. 자, 이렇게 문항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업은 제가 수업 시간은 할당은 재무회계에 16시간 정도, 그리고 원가회계에 4시간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에 5시간 정도 해서 총 이론 수업에 25시간 정도를 제가 목표로 해서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자, 실기 수업은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 어떤 그런 컴퓨터 시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는 시험은 맞지만요. 자, 그래서 실기 시험이라고 해서 배점이 70점이나 많이 배정돼 있지만 그거는 대부분 저희가 이론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론에서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어떻게 입력이 가능한지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점이 30점밖에 안 되더라도 25시간이나 들어가 있는 게 실기 수업은 70시간인데도 12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재무회계 이론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지 여기 70점 중에 대다수의 점수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만 살짝 바꿨지만 이게 이제 실기 시험의 문제가 1, 2, 3, 4, 5, 6번이거든요. 6번 6문제지만 소문항이 여기는 3문제, 일반 전표 입력은 분계 6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분계 6문제, 오류 수정 문제도 2문제, 3문제, 3문제. 이렇게 약간 평균 보면은 소문항 하나당 3점, 평균 3점 정도 배점이 돼서 이게 10점, 이게 6, 3, 18, 18점, 18점, 이게 소문항 2개에서 한 문항당 3점에서 6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반 점표 입력부터 결산자료 입력, 그러니까 장부 조회와 기초 정보 관리를 제외한 이 나머지 배점 몇 점일까요? 36점에 15점 하면 51점인가요? 이게 다 분계 문제예요. 재무회계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다 회계의 분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론 수업에서 특히 재무회계 시간을 소중하게 공부하셔야지만 여기 실기 수업에 배점이 높은 실기 수업에서도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자, 이름만 실기지 얘는 회계 배점이 50점이나 된다. 분계만 잘할 줄 알면 입력하는 건 금방 배우니까 여기서 점수를 저희가 획득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론 수업이나 실기 수업 때도 기출 문제를 간간히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이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기출만 좀 풀고 싶다거나 이럴 때를 위해서
따로 기출문제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7회분 정도를 빠르게 10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만 푸는 그런 강의 내용도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뭐 내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아까 제 자기소개를 할 때 뭐 제가 세무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무사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 보면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많이 보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동등한 조건이다라고 할 때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누구를 뽑을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당연히 세무회계 그 자격증이 있는 친구를 뽑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시험에 합격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회계와 세법의 지식이 갖춰져 있다는 걸 이미 증명을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제 이 자격증으로 넘을 수 있는 벽이 제가 물론 방금 전에는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고 했을 때라는 가정을 했지만 뭐 자격증으로 얼마나 그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긴 하죠. 뭐 제가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공기업을 가던 사기업을 가던 많이 우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어떤 일반 회사에 가서 어떤 회계 업무를 할 때 또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취업을 준비할 때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산 회계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니까요. 꼭 동기부여를 하셔서 이번 시험을 내가 이번 강의, 저랑 같이 하는 강의를 끝맺음으로 해서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겠다. 그런 목표 하나만 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